곳곳에서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따뜻해진 봄 날씨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존폐 위기의 소남대에 서울시립대와 삼육대 등 4곳이 인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학 정상화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공공기관 납품은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었지만 최근 자치단체 추천으로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권 뉴스입니다. 날씨 탓인가요? 오늘 하루 도내에서만 2건의 대형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11명이 다쳤습니다. 졸음 운전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뜻해진 봄철, 특히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장산 나들목 인근 호남고속도로입니다. 화물차와 충돌해 심하게 훼손된 관광버스가 도로 밖에서 견인을 기다립니다. 청소 작업을 하던 화물차를 관광버스가 뒤에서 들이받은 것인데 이 사고로 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관광버스 기사의 졸음 운전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선 차가 좀 커브길인데 그대로 브레이크 조작도 없이 그냥 가면서 그냥 추돌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 원인이 뭔지는 그러니까 졸음 운전일 수도 있고. 앞서 오늘 새벽 완주 순천 간 고속도로 실리 3터널에서는 대형 트레일러가 역시 운전자의 졸음 운전으로 넘어졌습니다. 일대는 차량 낙하물 때문에 3시간가량 출근길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역에서 일어난 300건의 졸음 운전 사고 중 3분의 1이 봄철에 집중됐고 이에 따른 인명피해만 700여 명에 이릅니다. 이곳은 주행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졸음 쉼터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피로를 호소하며 차를 멈춰섭니다. 봄철에는 식곤증도 있고 해서 졸음 쉼터나 휴게소에서 좀 쉬었다가 운행하면은 장거리 운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졸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휴식은 필수라고 조언합니다. 자주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고 2시간에 한 번쯤은 휴식을 취하면서 걷거나 가벼운 맨손 체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껏 나른해지는 요즘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 중 휴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주인이 없겠거니 하고 무심결에 금품을 주워 가지는 일이 있는데요. 자칫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 물품도 마찬가지로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전주 시내의 한 은행. 한 남성이 현금 인출기에서 발견한 현금 50만 원을 같이 온 어머니에게 건넵니다. 가정주부인 50대 여성은 누군가 두고 간 이 돈을 무심코 가져갔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이 이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처벌 강도가 센 절도였습니다. 누가 돈 놓고 왔네? 모르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적응은 그냥 죽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절도는 타인이 소유한 물건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 놓인 물건을 가져갈 때에도 적용됩니다. ATM에 남겨진 현금의 경우 은행을 점유자로 보기 때문에 이를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현금 인출기 이외에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에서도 주인을 잃은 금품을 발견하면 즉각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관리자가 있는 곳에 놓인 금품을 범죄라는 인식 없이 그냥 가져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절도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대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존폐 위기의 남원 서남대학교에 재정 기여자가 다시 경합 양상입니다. 서울시립대와 삼육대 등 모두 4곳으로 대학 정상화의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설립자 비리로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남대. 2차례에 걸친 재정 기여자 모색이 소득 없이 끝나고 의대마저 불인증 판정을 받아 위기감은 고조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재정 기여자 공모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인수 서류를 접수한 곳은 서울시립대와 삼육재단, 부산 온종합병원, 그리고 구재단입니다. 상당히 좋은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걸로 돼서 이 중에 한 개 기관이 빨리 선정이 돼서 저희 서남대학교 정상화 되기를. 이들은 설립자 횡령액 330억 원의 보전 방안과 대학 정상화 계획서를 냈고 14일에는 대학 구성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서남대는 오는 20일 이사회를 열어 교육부에 올릴 재정 기여자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사회에서는 의대에 집중된 관심이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종합적인 발전 방향이 우선 논의될 전망입니다. 또 전북 몫인 의대를 서울 등 타 지역 의료기관의 인재 수급용 정도로 치부하고 있는지도 면밀히 따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행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거기가 가능하면 이제 정의사를 선임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 되면 학교를 이제 정상화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교육부는 빠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재정 기여자를 확정할 수도 있어 서남대 정상화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전북 발전 공약을 점검하는 시간. 오늘은 호남 속 전북 소외를 바라보는 후보들의 인식과 전북목 찾기 정책을 비교합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전북은 호남 안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인사와 예산은 물론 각종 정부 공공기관 배치에서도 광주 전남에 비해 현격히 적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광주 전남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생활권이 다른, 이건 어떤 면에서 불평등을 우리가 초래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각종 토론회에서 문 후보는 전북을 독자 권역으로 설정해 정부 정책으로 배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묶어서 호남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호남을 별도의 권역으로 우리 경제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사탕평의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는 지역 간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가 차원에서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차별에 대해서도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강조했습니다. 전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보고 정말로 골고루 격차받고 소외받는 것 없이 꼭 제가 제대로 앞장서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전북 차별에 대한 인식은 같지만 해법은 달랐습니다. 문 후보는 독자 권역이라는 방안을 제시했고 안 후보는 전북뿐만 아니라 지역 차별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전북목 찾기에 대해서는 박지원 대표 등이 좀 부정적인 견해를 표현해서 도민들이 좀 섭섭한 그런. 심상정 후보는 박근혜 정부가 박정희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호남 차별이 심각했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유승민 후보는 인재 균형 등용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각 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도내 의원들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국민의당은 정동영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 김광수 의원이 상황실장을 맡았으며 김관영, 유성엽, 조배숙 의원은 각각 정책과 조직, 직능본부장을, 이용호 의원은 TV 토론단장을 맡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춘석 의원이 후보 비서실장을, 안호영 의원은 균형발전 특보단장을 맡았으며 장영달 전 의원은 고문단에 포함됐습니다. 도내 보궐선거도 마무리돼 이 시각 현재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전주시 서신동 주민센터 투표소 등에서 실시된 전주 4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23.2%, 군의원을 뽑는 완주군 고산면 투표율은 81.1%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 시각 현재 전주 자원봉사센터와 완주 고등학교 강당에서는 개표가 진행 중인데 당선자 윤곽은 오늘 밤 10시 이후 드러날 전망입니다.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난 벤처기업이라도 공공기관 납품은 넘기 힘든 벽입니다. 실적과 성능 기준이 부족하다는 이유인데 자치단체 추천제로 해결의 길이 열렸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에서 농업용 드론을 만드는 창업 초기 벤처기업. 눈에 띄는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아직 연간 납품 실적이 50여 대에 불과해 공공기관의 문을 두드리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라북도의 추천을 받아 조달청의 벤처나라에 등록되면서 납품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벤처나라를 통해서 저희들은 기술을 인정받은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훨씬 구매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달청과 전라북도가 협약을 맺고 지자체 추천 기업을 나라장터내 벤처나라에 등록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메타 로보틱스뿐 아니라 도로 보수 전문 업체인 로드실, 쿨테이너 등 6개 업체가 등록됐습니다. 좋은 물건을 만드는 벤처기업은 실적 불문하고 경영 상태 불문하고 나라 장터에 올려서 어떤 좀 제품을 홍보하고 또 판매할 수 있는. 하지만 전국 700여 등록업체와 비교하면 도내 업체는 1%도 되지 않아 적극적인 우수업체 발굴과 우선 구매 정책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공공조달 시장 통해서 경쟁력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자꾸만 창업을 주저하게 되는 것이 현실. 도전 정신으로 무장한 벤처 기업에게 희망을 주는 공공조달이 가능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익산 왕궁 주변의 분기별 악취 평균 측정값이 지난 2012년에는 31로 사람이 견디기 힘들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평균 4로 무슨 냄새인지 알기 어려운 수준까지 완화됐습니다. 익산 왕궁은 양돈 밀집 지역으로 그동안 1,200억 원을 들여 축사를 매입하고 저수지에 쌓인 가축 분뇨를 치우는 등 환경 개선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전주시 농촌마을에 마을 택시가 운행됩니다. 전주시는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 거리가 800m 이상이거나 배차 간격이 3시간 이상인 12개 마을에 내일부터 하루 34차례 마을 택시를 운영합니다. 이용 요금은 대당 2,000원으로 최대 4명이 요금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새만금 농업용지에 수출 중심의 첨단 농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말 조성공사가 완료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509 중 700헥타르를 농식품 수출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민간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전북현대 축구단은 오는 26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20세 이하 월드컵 대표팀과 연습 경기를 갖습니다. 이번 경기는 신태용 대표팀 감독이 전북현대 최강희 감독에게 개막전이 열리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강호를 상대로 실전에 대비하고 싶다며 요청해 성사됐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동안 부진한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분양률을 끌어올리고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써왔다며 올해부터는 역사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 전남 당내 후보 경선에서 익산 모 대학의 학생 동원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직자 A씨를 상대로 배경과 경위, 금품 수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이와 관련해 A씨가 개인적으로 벌인 일로 보인다며 중앙당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지역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역 핵심 사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대선을 앞두고 연기금, 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 등 48개 과제를 핵심 사업으로 각 당 후보에게 건의했습니다. 익산시는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시민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에 장애인 택시를 지원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